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튀르키예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 별로 안 좋죠. 이런 와중에 이 전투기, 신조 전투기 있어야 되니까 F-35는 뭐 지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F-16V 구매를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왔는데, 미 정부에서는 좋다, F-16V 오케이 했는데, 미 의회에서 그냥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됐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지금 영국하고 갑자기 또 방향을 틀어서 유로파이터 트레지4 대량 구매를 지금 협의 중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연합을 해서 합동으로 샘프티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실전 배치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모든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비싼 무기체계. 성능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주말트급 구축함 개조를 시작했다. 스텔스 구축함인데 여기에다가 극초음속 무기를 다크이글을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이 F-15EX 25대 구매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회의적이다. 의외죠. 아니, 이스라엘에게 회의적이다. 희한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함이지만 가장 쓸모없는 전투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 해군 주말트급 구축함이 올해부터 극초음속 무기 탑재 개조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육군의 다크이글 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 탄두를 2단 고체연료 추진체와 결합한 IR-CPS라는 미사일 12발이 탑재될 예정인데, 오는 2025년 초 대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육군이 소형 무인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초소형 항공 투발 탄약 시스템에 대한 시험평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무인기 그룹 3, 즉 200kg 미만의 소형 무인기에서 투발 가능한 미니 항공 폭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폭격기가 이번 구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국내 좌파 언론들이 극찬하는 남미 좌파 진영의 대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룰라가 당선인 시절 전임 대통령과 합의해 지난해 말일 임명했던 훌리오 세자르 데 아루다 육군 사령관을 시작으로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1월 8일에 있었던 소요 사태 때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일부 시위대가 탈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명분인데, 룰라는 당시 무력 진압 명령을 듣지 않았던 군 지휘관들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인사들을 모조리 색출해 처벌하겠다며 대대적인 숙청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미 육군이 고출력 극초단파를 이용해 저고도에서 적의 소형 군집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신형 방공 시스템 시제품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에피루스라는 업체의 레오디나스 시스템인데 6,610만 달러에 4대의 시제품이 제작되어 미 육군에 납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F-15EX 전투기 25대 구매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입니다. 유사시 이란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타격자산 확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미국은 아무리 빨라도 2028년 이전에는 납품이 불가능하다며 이스라엘의 F-15EX 구매에 회의적인 답변을 보냈습니다. 자, 주말트. 자,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전투함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가 방공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현측, 양쪽 현측, 그리고 여기 이제 헬기 데크 또 사이드로 해가지고 마크 57 수직 발사관 집어넣어서 여기에 뭐 SM2, SM6 이런 거 집어넣겠다 하죠. 그리고는 이제 제대로 된 타격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함포 떼내고 여기다가 수직 발사관 집어넣어서 다크이글, 육군이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이거의 해상형으로 만들어서 2,000km 사거리, 그리고 이 마 17 이상의 속도 엄청나죠. 뭐 그렇게 해서 이 현측의 대공 방어력, 그리고 여기 또 타격력, 지상 타격력,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전투함으로 만들겠다라는데, 야, 이 정도 되면 이거 만약에 진짜로 된다면 배치
제주도에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서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북한, 중국 아주 걸쩍지근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텔스 군함이니까 안 보이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조그만 드론에다가도 수류탄 톡톡톡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야, 이거 괜찮네 해서 미국이 자기네들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1, 2, 3, 4 쭉 올라가는데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거. 그래서 카테고리 3, 200kg 미만의 무인기에서 떨어뜨리는 이 폭탄, 항공 폭탄을 만드는 시제품. 이게 이제 수류탄 정도 크기의 시제품이에요. 이런 거 지금 여러 가지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전 세계 무기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겠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퇴임하는 보우소나르 그리고 취임하는 룰라 두 대통령 전 현직 대통령이 합의해서 지난해 연말이죠. 12월 30일 임명했는데 21일 만에 잘렸습니다. 룰라 지금 우리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아주 칭송하고 물고 빨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뇌물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죠. 좌파들이 받는 뇌물은 이상한 문제 없나 봐요. 우파가 받는 뇌물은 아주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하튼 룰라가 다시 돌아왔고 이 사람이 저는 잘못 선택했다고 봅니다. 재검표했죠. 워낙 부정선거 시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역시 여기에도 도미니언 개표기가 동원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이 측에서 이 사람이 참관 어떤 관장을 해서 재검표를 했죠. 군부에서. 그래서 결국 뭐라고 결론 냈냐? 문제는 있다. 이 기계 문제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을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룰라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건 맞다. 그렇지만 룰라를 대통령 인정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룰라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보우소나를 트럼프 시즌 2다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쁩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비리 룰라를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을 왜 그럼 20일 만에 잘랐냐? 이제 그 재검표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보우소나를 지지하는 우파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했죠. 그걸 군부에게 무력 진압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근데 무력 진압을 하면 쏴 죽이란 말인데 하겠습니까? 안 했죠. 그거 안 했다고 지금 명령 안 내렸다고 다 자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야, 좌파들의 이 엄청난 독재 신공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에서 룰라 또 빨아주고 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우파 언론에서 또 룰라를 마치 룰라를 지지하지 않고 룰라를 칭찬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깨어있는 시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룰라를 또 지지하는 그런 기사를 쓰는 바보 같은 우파 기자들도 있어요. 언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 HPM 무기죠. 이 드론들이 날아오면 그걸 마이크로웨이브 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듯이 그냥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게 시제품 4대를 6,610만 달러, 미국같이 아주 넉넉하게 무기 구매하는 그런 나라에서 6,600만 달러 같으면 한 대당 한 150억 원? 그러면은 이게 양산 단계 들어가서 다운될 수 있겠죠? 또 우리나라 전자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ADD에서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우리 대통령실 옥상 그리고 정부 종합청사 옥상 이런 데다 딱딱 갖다 놓고 들어오면 그냥 찢어버리는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F-15EX 완전 미사일 캐리어죠. 이걸 25대 구매 요청했는데 미국이 2028년까지 안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원래 미 공군이 이걸 144대를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가지고 80대 밖에 안 되죠. 그러면 보잉은 144대를 하려고 했다가 80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라인은 이미 깔았는데 매출이 확 줄어들죠. 열받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렇게 딱 들어오면 보잉은 살죠. 그런데 그럼에도 2028년까지 안 된다. 이건 뭐냐? 주기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진짜로 이란 때리러 갈까봐. 그래서 이란이 계속 살아있어야 중동 정세가 흔들리고 석유 가격 요동치고 그래서 우리 세력이 돈 벌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장면입니다.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지난주 미국에 보냈던
F-16 협상 대표단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말 예고했던 바와 같이 F-16 신규 구매 계획을 백지화하고 영국에서 대량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최근 영국에 협상단을 보내 영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품목은 UK 공군을 아우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들이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언론들은 튀르키예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훌루시 에카르 튀르키예 국방장관과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 사이에 무기 구매와 관련한 마쿠 협상이 있었으며 올해 중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구매를 추진 중인 영국 무기들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C-130J 중고 수송기, 23형 중고 호위함과 전차용 대출력 디젤 엔진 등인데요. 전체 계약 규모는 최소 100억 유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4 신조기 30에서 40여 대, 영국 공군에서 조기 퇴역하는 C-130J 수송기 일부 물량, 영국 해군에서 퇴역하는 23형 호위함 3척 이상, M60T 전차 성능 개량에 쓸 대출력 디젤 엔진 수백 대 구매를 영국에 요청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영국과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최대 8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의향을 영국 측에 전달했는데요. 전투기 대량 구매 반대급부로 TFX 개발을 위한 항공 전자장비와 엔진 기술 이전을 영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튀르키예의 S-300 도입 이후 튀르키예에 적용되고 있는 제재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인데요. 과연 영국이 튀르키예의 요청대로 첨단 무기들을 판매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F-16 구매하러 미국에 갔죠. 그런데 의회에서 특히 상원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됐죠.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안 된 겁니다. 그 S-400 폐기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행정부에서는, 즉 정부에서,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 나토 가입 문제에서 스웨덴 이런 나라들,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그래 F-16V 정도는 줄게 라고 된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냥 끝까지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방향을 틀어서 유로파이터를 구매하기로 하는데 이 유로파이터에도 미국제 전자장비, 통신장비 등이 좀 일부 들어가죠. 미국이 이해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 하고 또 이 패키지에 C-130J 수송기 영국이 이거 조기 퇴역하는 건데 영국은 C-130J 수송기를 전부 다 퇴역하고 A400M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기를 일원화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중고 물량으로 쫙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중고 물량이 12대가 지금 처분 대상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 좀 사겠다. 근데 이것도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 사용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 해줄까라는 거고 이제 23형 호위함 제가 지난주에도 알려드렸는데 23형 호위함 이거 이제 뭐 되겠죠. 이거 중고 3척 이상 구매하는 그런 아주 육해공을 아우르는 패키지인데 여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게 전차 디젤 엔진, 전차용 디젤 엔진. 그래서 말은 지금 M60T 이거의 업그레이드 성능 개량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으로부터 지금 한국제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 구입해서 지금 터키가 알타이 전차 만들고 있는데 이 한국제 파워팩 빼고 영국제로 바꾸려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비싼 무기를 기증받았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샘프티 방공 시스템 1개 포대를 전달했으며 해당 포대가 작전 운용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유럽이 공동 개발한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샘프티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 최근 패키지 6로 명명된 이탈리아의 10억 달러 규모 대이라크 군사 지원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우크라이나로 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탈리아 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가 1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을 인용해서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번째 패키지에 샘프티 방공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조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합의에 따른 것인데요. 양국은 이탈리아가 샘프티 방공 시스템 포대 구성 요소들을 제공하고 프랑스는 아스터 30 요격 미사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샘프티 공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샘프티 패키지는 전용 레이더인 GM400 S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한 대와 교전 통제소,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8연장 미사일 발사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도착하는 대로 부대 편성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대도시 방공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샘프티는 GM400 레이더를 이용해 515km 범위 내의 표적을 탐지하고 400km 거리부터 표적을 추적해 120km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요격 미사일인 아스터 30은 최대 사거리 120km, 최대 요격 고도 20km, 마하 4.5의 속도 성능을 갖춰 항공기와 순항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샘프티 방공 시스템 한 개 포대에 5억 달러, 미사일 한 발에 200만 달러나 하는 고가의 방공 시스템으로 단일 품목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기증받은 무기 가운데 가장 비싼 무기인데요.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이라는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샘프티 515km나 탐지하고 400km에서 추적한다. 엄청난 성능이죠. 이 주장대로라면.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포대 구성 요소가 이래요. 그래서 뭐 미사일 발사대, 이 발사대 하나가 8연장 8발씩 장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전 통제소, 레이더 이렇게 다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차량들, 발사기, 레이더, 통제소 이런 건 이탈리아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탄, 미사일은 이 아스터 30 미사일은 프랑스가 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건데 한 개 포대 가격이 5천억 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무기 중에 제일 비싸다. 앞으로 또 팩3 들어가죠. 미국이 주는 팩3. 이 팩3가 한 개 포대 한 7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합니다. 팩3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이 아스터 30 같은 경우에 처음에 딱 이제 표적을 레이더가 딱 찍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 항법으로 날아가서 표적 인근에서 이제 액티브 레이더, 암람처럼 그런 액티브 레이더 실컷 딱 켜고 이제 돌입을 하는 이런 방식. 그렇게 해서 동시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그리고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러시아가 대량의 순항 미사일 공격 뭐 이런 걸 가지고 우크라이나 괴롭히고 있죠. 그런 데서 활약을 해주기 바라고 특히나 이 굉장히 고가의 미사일 200만 달러나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전투기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드론 이런 거에다가 이 200만 달러짜리 미사일 쏘면 그냥 휘청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하지 않고 아마 순항미사일 요격. 순항미사일 요격도 사실은 또 이것도 뭔가 수지타산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안 맞아요. 그렇지만 안 맞아야 되니까 순항미사일 요격, 전투기 요격 이런 데 쓸 것이다. 그래서 뭐 큰 활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많은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